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저희가 남은 챕터가 8장, 9장 이렇게 남았는데, 그 중에서 8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데이터셋을 재구성하는 그런 어떻게 하면 이제 재구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스텝을 가지고 로테이팅, 회전하는 방법을 배워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결과를 어, 트랜스포즈라는 프로시저를 통해서 또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스텝을 통해서 데이터를 회전시킨다라는 내용을 이제 배우는데, 회전이 뭔지는 이제 뒤쪽에다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7장에서 배웠던 이제 어레이라는 개념과 또 6장에서 배웠던 그 이제 두루프에 대한 개념을 이제 혼합해서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재구성하면서 회전도 시켜 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럼 데이터의 구조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 일단 알고 가야 되는데, 그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데이터는 이제 이 고객 아이디, 우리로 치면 이제 4번이라고 볼 수 있죠. 4번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해서 1분기에는 기부를 얼마 했고, 2분기에는 기부를 얼마 했고, 3분기, 4분기, 그 다음에 그 기부 방법은 현금으로 했는지 또는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로 했는지에 대해서 쭉 정보가 나오는데, 이게 보시면 4번 한 명, 사람 한 명에 대해서 그 자세한 정보들이 쭉 이 가로로 이제 열 컬럼을 달리해서 가로로 길게 뻗쳐나가는 이러한 자료의 형태를 바로 와이드 데이터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좀 넓은 데이터 형태가 가로로 쭉 넓은 형태가 되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의 예를 들어 뭐 이제 김 땡땡 씨에 대한 정보가 이제 주민번호는 뭐고 생일은 뭐고 사는 곳, 성별, 나이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열을 달리함으로써 가로로 쭉 길어지는 이런 형태를 와이드 데이터셋이라고 하고요. 혹시라도 이제 저희 비급여실에서 다루는 이제 데이터로 비유를 하자면 진료비 실태조사 자료가 이 와이드 데이터셋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의 관측지에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 네, 한 개의 행에 모든 정보를 가로로 넓게 보유하고 있다. 편의상 와이드 데이터셋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네, 이와 달리 이제 네로우 데이터셋이라는 게 있어요. 네로우라는 거는 이제 좁다라는 의미죠. 이렇게 세로로 길게 형성되어 있는데 위에서 봤던 데이터셋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렇게 4번이 중복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로 열을 달리해서 가로로 길게 나타냈던 것과는 달리 세로로 4번이 중복될지언정 세로로 어, 이제 길게끔 여러 번 중복되어 나타내게 되는 거죠. 대신 이제 열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열 값을 달리해서 세로로 길게 뻗쳐나가는 이런 형태를 네로우 데이터셋이라고 하고요. 저희 이제 또 비급여 자료를 좀 비유를 하자면은 비급여 상세 내역 조사 자료가 네로우 데이터셋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관측치에 걸쳐서 하나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행을 달리함으로써 하나의 그 한, 어떤 한 고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행에 걸쳐서 한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네로우 데이터셋이고, 편의상 네로우 데이터셋이라고 명명을 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의 구조는 가로로 넓은 와이드 데이터셋, 그 다음에 세로로 긴 네로우 데이터셋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제 앞으로 할 거는 이제 예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가로를 세로로 넓은 긴
자료로 바꾸기도 하고 세로로 긴 자료를 가로로 넓은 자료로 이렇게 회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앞서 말씀드린 어레이와 두루프를 통해서 변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데이터를 재구성하는 것이 업무를 심플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그쵸. 그러니까 이제 세로로 긴 데이터를 가로로 긴 데이터로 이렇게 변환을 하는 게 이제 어떤 무슨 이점이 있어야 하는 거겠죠. 그냥 어 재미삼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어진 데이터가 회전을 했을 때 좀 더 그 업무가 좀 심플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 사용되는 게 바로 이제 로테이팅 또는 리스트럭처 재구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주어진 데이터가 다음과 같아요. 이런 주어진 데이터가 있습니다. 주어진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고객이 여러 번 등장을 하죠. 고객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 이런 주어진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 자, 근데 이 위에 이 데이터가 아니라 이런 식의 데이터가 아니라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면 어 이거였다면 간단한 할당문을 통해 QTL4 옆에 토탈 변수만을 만들어 주면 해결이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자료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 이제 토탈 어 그 고객별로 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이제 그 어 이제 기부했던 그 양에 대한 합계를 이제 구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객별로 고객별로 합을 구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좀 복잡해요. 이런 구조면은 왜냐면은 사람이 네 명이 있는 것도 있고 두 개가 있는 것도 있고 한 개가 있는 것도 있어서 그 사본별로 일일이 다 합쳐줘야 되는데 이런 고객 아이디별로 합쳐주는 경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이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면 어땠을까라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주어지면은 이 고객별로 그냥 숫자를 더하기만 하면 되죠. 예를 들어 엑셀로 치면은 여기다가 토탈이라고 넣고 여기다가 합계만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업무가 되게 간단해질 수 있거든요. 자, 위의 데이터를 좌측 데이터로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키포인트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주어진 자료에서 고객별로 합계를 구하라고 한다면 바로 그 문제는 이 아래와 같은 데이터로 만드는 것이 키포인트다라는 것을 이번 장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이제 주어진 데이터는 세로로 긴 데이터인데 그것을 가로로 긴 데이터로 이제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분기별 기부 횟수에 대한 빈도표를 작성하고자 할 때 어떤 식의 데이터가 유리한가? 앞서는 이제 사람별 이제 기부 합계를 나타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분기별로 기부 횟수에 대한 빈도표를 작성하라라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1분기에는 4번을 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제. 어, 분기별로 QTR 1, 2, 3에 311번 기부를 했고 256번을 기부했고 4분기 때는 56번을 기부를 했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표를 만드는 게 이제 원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의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다음과 같은 표를 도출하기에 좋을 것인가 라고 하면 저희가
뭔가 이제 엑셀로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분기가 열을 다르리 해서 존재하잖아요. 이러면은 횟수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근데 이제 엑셀이라고 쳤을 때도 다음 B번의 형태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피리오드 이 피리오드에 라는 변수의 컬럼에 QTR1이 몇 번 등장했는지, 그 다음에 QTR2가 몇 번 등장했는지, 그 다음에 QTR3가 몇 번 등장했는지, countIf라는 그 엑셀 함수 있죠. 그걸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엑셀에서만 봐도 이 B번의 자료 형태가 다음과 같이 분기별 기부 횟수를 구하는 것에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보다는 B가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형태의 데이터셋은 위의 결과를 도출하기에 유리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가 desired 리포트라고 이걸 만들고 싶어 하는 건데, B번, 앞서 이 B번 데이터셋이 이 표를 결과를 만드는데 유리하다. 네. 그래서 이런 가로로 긴 형태는 분기별 빈도 분석을 하기에 용이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1에서부터 4분기가 한 변수의 변수 값으로 있으면 앞서 이제 뭐 period라는 변수에 qtr1 뭐 2, 3 이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그 분기별 기부 횟수를 구하기가 쉬운데 분기를 의미하는 QTR1, 2, 3, 4가 독립된 변수로 존재하게 되면은 프락프리크 문을 사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렵다는 게 아니라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홍길동, 성춘향 임꺽정이 이제 남, 여, 남 이런 식으로 생긴 데이터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저희가 1장에서 배웠던 프락프리크에다가 테이블에다가 성별이라는 변수를 집어넣게 되면은 간단하게 남이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홍길동인데 남자 변수에 해당되면은 1, 여자 변수에 해당되면은 아니니까 0, 성춘향은 또 남자 변수에 해당이 안 되니까 0, 이런 식으로 남녀가 한 변수 값으로 있지 않고 독립된 그 변수로 서로 다른 변수로 존재하게 되면은 이 프락프리크의 테이블의 성별 여기다가 둘 수가 없어요. 그 남녀 이렇게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성별 하나만 두면은 남녀 별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남자라는 변수가 따로 있고 여자라는 변수가 따로 있기 때문에 프락프리크를 통해서 원하는 이러한 표를 도출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지금 얘가 불리한 이유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지는 이런 식으로 이 265번이 이제 4분기에 한 번 이제 기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QTR4에 25, 그다음에 이렇게 3개, 4개로 이 사람은 4번 다 기부를 했기 때문에 4개가 등장하고요. 이 사람 역시도 4번을 4분기에 걸쳐서 기부를 했기 때문에 4번의 행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피리오드라는 변수 안에 QTR 1, 2, 3, 4가 다 들어있어서 프락프리크를 사용하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가로로 넓은 거를 세로로 긴 데이터셋으로 어떻게 변형을 시키냐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쿼리를 이렇게 짤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셋을 쓸 건데요. 데이터셋을 쓸 거고 오리온 라이브러리에 있는 employee donations라는 데이터셋을 가져오는데 가져올 때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recipients라는 변수를 버리고요.
paid by도 버리게 됩니다. 간단하게 다 가져올 필요 없이 필요한 것만 가져오겠다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array라는 이제 명령문을 통해서 qtr1부터 qtr4라는 변수에다가 contribute라는 이름으로 다시 재설정을 합니다. 자, qtr1 변수를 contrib1, 그 다음에 qtr2를 contrib2, 그 다음에 qtr3를 contrib3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여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do 루프문을 통해서 do 반복 변수가 1일 때부터 4일 때까지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컨트리브가 결측이 아니면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라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저희 가로로 긴 변수에 보면은 어떤 해당 고객이 기부를 안 했을 때는 결측값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점프, 스킵하려고 이런 if문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결측이 아닌 것만, 즉 숫자 값이 있는 것들만 시작을 해서 그 피리어드에다가 이제 피리어드라는 변수를 새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qtr이라는 걸 넣고 만약에 4분기에만 이제 기부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가 4가 되겠죠. 그래서 4 해서 피리어드라는 변수에다가 qtr 4가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마운트에다가는 그 실제 기부한 값, 뭐 25 이런 식으로 담기겠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메커니즘이 돌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보면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테이블은 rotate라는 테이블인데 거기서 employee id와 period와 amount만 가져오겠다라고 했습니다. keep 가져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드랍이 된다라는 의미겠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니셜 시작을 합니다. 처음 스타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변수들은 신규로 생성된 변수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변수들은 다 초기화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네, 초기화가 됩니다. 네, 첫 번째 행위 이런 식으로 265가 4분기에만 25를 기부하셨네요. 그러면 네, 1부터 4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을 부여받았습니다. 1을 부여받았는데 그 다음에 if절에 바로 이어지는데 contrib 1이 결측이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결측이죠. 그래서 false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end를 만나서 다시 i가 2로 갑니다. 2 갔을 때 역시나 qtr2가 또 결측이죠. 그랬을 때 if문을 만났을 때 또 거짓이 나오죠. false. 네. 네. 그러면 또다시 end를 만나서 i가 한 단계 더 하나 1이 더 커집니다. 네. 그랬을 때 qtr3도 또 결측이죠. qtr3도 결측이라서 이 부분을 만나서 또 false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i가 3에서 1을 더 증가받아가지고 4가 되겠습니다. 4가 되면은 네, qtr4를 받게 되는데 if절이 이제 true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결측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그 이하 den도절을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period에는 qtr 4가 부여받을 것이고요. amount에다가는 qtr4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 25가 부여받겠죠. 여기 살짝 노트에다가는 그 cat이라는 함수가 이제 이 x 값과 y 값을 이렇게 붙이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게 문자형이고 숫자형이면 원래 안 붙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성질이 다르잖아요.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원래 그래서 문자 QTR이라는 문자와 숫자값 i는 cat이 안 되는데 자동 변환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i를 문자로 인식하여 오류 없이 합쳐졌다라는 내용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마운트까지 받아서 25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아웃풋이라는 걸 만나서 이 녀석을 결과 데이터셋에다가 보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지고요. 이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다음 인풋 데이터, 두 번째 인풋 데이터, 세 번째 인풋 데이터. 여기다 이제 end를 만나서 또 i가 1을 부여받았죠. 1을 부여받았지만 두가 i가 1부터 4까지만 반복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out of range, 범위를 벗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run으로 갑니다. run으로 가서 이것을 결과 데이터에다가 하나 출력을 쌓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모든 반복이 끝날 때까지 이제 반복을 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초기화를 하고 또 두 번째 인풋 데이터 행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15, 15, 15, 15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i가 1일 때 네, true를 받아서 qtr1을 받고 amount에도 15를 받고 아웃풋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나 더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end of file EOF가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이런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이제 우리는 프락프리크를 실행하는 거죠. 프락프리크 로테이트 한 다음에 테이블에다가 피리어드 넣고 누적 값은 표현하지 않고 퍼센트도 표현하지 않는다. 이런 옵션을 주면은 깔끔하게 이렇게 분기별 빈도 분석 얼마나 등장했는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연습 문제가 나오는데요. 연습 문제는 이제 클라우드 세스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켜놨는데요. 보면은 이제 여기 어떻게 들어가시는지 아시죠? 네. SES on Demand for Academy 이쪽에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보면은 오리온 미디어라는 파일을 가져와서 월별 매출 정보가 다음과 같대요. 이런 식으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이렇게 있고요. 사번별로 고객별로 이런 식으로 5번 고객은 1월 달에는 구매했고 2월은 구매를 안 했고요.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은 어느 정도 구매를 해주셨네요. 이거를 이제 이것을 읽어서 데이터셋 6months를 생성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셋을 생성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겨먹은 새로운 데이터냐라고 하면은 고객별, 월별 데이터를 고객별, 월별로 하나의 관측실을 갖도록 전치를 한다. 근데 이것도 보시면 일단 가로로 긴 데이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냐면 예를 들어 이제 5번 고객이 있어요. 5번 고객은 먼스에다가 213을 이제 샀고요. 그다음에 2월 달은 안 샀죠. 그러니까 2월 달은 넘어가고 3월 달에는 이제 478을 샀고요. 그다음에 또 먼 4에 이제 525.8을 사는 거 이런 식으로 세로로 긴 데이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치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커스터머 고객 아이디와 먼스와 세일즈 변수만 갖게 하고 월 매출 금액이 없는 경우는 출력하지 않는다. 앞서도 이제 그 분기별로 결측값은 아예 표시를 안 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식의 데이터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똑같이 어레이와 두루프를 통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먼저는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오더 미디어를 가져와야겠죠. 셋에다가.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데이터 6months라는 이름을 가진 데이터를 만들 것이고요. 우리가 변수 중에 커스터머 아이디와 months와 sales만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keep이라는 명령문을 통해서 포함시킬 변수만 적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로 긴 데이터 중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months 1부터 months 6이었잖아요. 그것을 months라는 어레이 문으로 가져와서 할당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를 하나하나 지칭하기 힘드니까 치환을 하는 거거든요. 치환 쉽게. 그래서 그 어레이에 그를 가지고 months 1부터 months 6을 months 1부터 month 6까지 넘버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루프를 통해서 months가 1부터 6일 때 실제로 이제 months가 결칙일 때는 안 불러올 거죠. 그래서 결칙이 아닐 때 데니아를 실행하라. 그때 어떤 걸 실행할 거냐면은 세일즈에다가는 그 이제 months를 이제 가져온다는 거죠. 네. 그 세일즈에다가는 그 해당되는 월의 매출액을 가져오라는 거죠. 이 months가 이 부분이 얘랑 같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1을 부여받으면은 이 months 1이 되니까 이 months의 값이 나오는 거겠죠. 얘 값이. 근데 얘는 또 얘잖아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프락 프린트를 통해서 결과를 표현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일단 실제로 해보면 라이브러리 오리온을 잡아야겠죠. 먼저 오리온은 어떻게 잡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pg2에서 속성 이렇게 해서 로그 잡고 실행해서 로그 창에 다음과 같이 할당되었고 그 다음에 이걸 먼저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고객명과 월과 이제 판매액이 나오고 변수도 이 세 개만 출력하라 했으니까 세 개만 있죠? 그것을 프락 프린트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가로로 긴 데이터를 세로로 긴 데이터로 표현해 봤습니다. 어떻게? 어레이와 두루프를 활용해서. 네, 그렇게 해서 해봤고요. 레벨 2는 이제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음 또 8.2장을 가볼 거고요. 8.2장에서는 앞서 이제 8.1장에서는 어레이와 두 루프를 가지고 전치를 해봤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좀 쿼리가 복잡해지잖아요. 아까 좀 길었죠. 그런데 트랜스포즈라는 간단한 프로시저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전치를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트랜스포즈가 있었는데 왜 굳이 복잡하게 어레이와 두루프를 가지고 복잡하게 길게 쿼리를 짜서 하는 걸 배우냐라고 한다면 서로 이제 그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진 않고 트랜스포즈가 못하는 거는 어레이 두루프가 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레이 두루프로는 너무 복잡한 거를 또 트랜스포즈는 되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둘 다 다룬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가지고 리뷰를 한번 해보면 결과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분기별, 네, 분기별 그 기부 횟수를 알고 싶은데요. 주어진 자료는 이런 식으로 가로로 긴 데이터였죠. 가로로 긴 데이터고, 분기별, 우리가 알고 싶은 분기별, 분기가 서로 다른 그 독립된 변수로 이루어져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했죠. 그것을 이렇게 세로로 긴 데이터로 만들어주면은 프락프리크를 쓰기가 좋겠다라는 거죠. 자, 이때 트랜스포즈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볼게요. 음, 이거는 이제 트랜스포즈에 대한 특징을 먼저 물어보고 있는 것인데요. 아직 트랜스포즈에 대해서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읽어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즈 프로시저에 대해서 참인 부분을 써라라고 했는데 자동적으로 프린트 아웃풋을 그러니까 이제 결과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뽑아내진 않아요. 이게 이제 결과 데이터를 그 프린트 하라고 따로 이제 명령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뽑히진 않아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셋은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데이터 셋. 저희 그 데이터 잠시만요. 데이터 셋 여러분들 그 데이터 셋과 결과창의 출력이랑은 다른 거 아시죠? 이제 데이터 셋과 결과창 출력은 다릅니다. 결과창 출력은 프락 프린트로 하는 거고요. 이제 데이터셋 생성은 이제 데이터 스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과 그것을 뷰 창에다 보여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 뷰 창에다가 보여주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닌 거고요. 트랜스포즈를 통해서 새롭게 테이블을 이제 크리에이트 하는 거죠. 이거는 해준다라는 겁니다. 크리에이트 하는 가능하다. 또 이제 그 복잡한 데이터 스텝을 어 종종 그 이제 간단하게 제거해준다. 맞아요. 그리고 선택된 변수를 관측치로 트랜스포즈 하기도 한다. 네, 맞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즈는 이렇게 이제 트랜스포즈라는 이름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변환시키고 싶은 데이터를 데이터 앞에다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전치된 데이터를 어디다 저장할 건지 아웃에다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가끔 변수를 어쨌든 그 값을 변수로 보내야 될 경우는 신규 변수가 생성이 되는데 신규 변수의 이름도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기준으로 변환할 건지, 그 다음에 보안은 뭐고 아이디는 뭐고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좀 기억을 해주실 부분은 이 name이라는 게 뭔지라는 건데 이 name이라는 기본값 변수명을 새롭게 사용자 정의로 명명하는 것을 name이라는 옵션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프락 트랜스포즈도 저희가 그 머지라는 1장에서 배웠던 merge라는 것과 비슷하게 그 by 뒤에 오는 변수를 기준으로 데이터셋은 이미 정렬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래서 by 뒤에 오는 에 대해서 input 데이터는 이미 sort가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트랜스포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앞서 QTR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요 데이터. 이 데이터를 간단하게 그 프락 트랜스포즈로 한번 바꿔볼게요. 아무 옵션도 안 주고. 프락 트랜스포즈, 인플로이 도네이션 하고, 그걸 로테이트 2라고 명령을 내보낼 거고요. 그냥 실행했어요. 그러니까 원치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로로 긴 데이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가로로 더 길어져 버렸어요. 열 자체가 126개가 생겨버렸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가 아니죠. 왜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되는지 한번 보면은 일단 아무 옵션 없이 트랜스포즈 사용 시 단순히 변수들이 행으로 가버리고 행은 변수명으로 가버리는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면 저희는 이 기존에 있던 이 변수들을 행으로 보내고 싶잖아요. 행으로 보내고 싶은데 이러려면은 그 기본적으로 아무 설정을 안 해주면은 모든 숫자형 변수들은 저기 네, 숫자형 변수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그 전치가 돼버려요. 기본적으로 숫자형 변수만 행으로 이동해버리고 문자형 변수는 행으로 이동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 QTR 1, 2, 3, 4가 얘네들이 다 숫자형이거든요. 이 숫자형 변수들은 어, 행으로 전치가 되는데 이 employee ID는 문자형이라 가지고 행으로 전치가 안 돼요. 그래서 문자형 변수를 행으로 옮기려면은 별도의 명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명시가 뭐냐? 바로 그 네,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하죠. 여러분 복잡한데 음, 그래서 각 관집치의 값들이 각각의 변수의 값으로 변환이 된다. 이제 가로가 세로 관측치 값들이 이제 변수로 바뀐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오는 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원하는 게 아닌데 지금 안 움직이는 애들 있죠. 이게 얘는 이렇게 펼쳐지면 안 되잖아요. 얘는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펼쳐지면 안 되는데 얘를 안 되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만나서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결론은 by라는 걸 써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로로 긴 데이터를 세로로 긴 데이터를 만들 때 이 사람별로 이 QTR이 반복이 되죠. QTR이 반복이 되니까 그럼 홍길동도 1분기에서부터 4분기까지 기부를 할 수 있는 거고 임꺽정도 1분기에서부터 4분기까지 기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by라는 거는 사람별로 쪼개라 이런 말 반복시켜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by 뒤에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형 변수들이 변환이 됨. 그러니까 이제 by 뒤에 변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숫자형 변수들이 변환이 된다는 거죠. 아까는 by를 안 써줘서 employee id까지 모두 다 전치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by 뒤에 있는 변수는 그 빼고 이제 모두 어 행으로 돌려라 이 말인 거죠. 아, 이게 좀 표현하기가 좀 어렵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by employee ID를 써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전치가 됩니다. 그런데도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265번 같은 경우에 1분기, 2분기, 3분기에 기부를 한 게 없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축으로 나와 버린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없애도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없애냐라고 하면은 어, 다음과 같이 이제 네, 한번 보면은 아까의 반복입니다. 이렇게 가로로 긴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by employee까지 넣고 트랜스포즈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결측값들도 막 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결측값들도 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자 이제 var이라는 변수가 또 명령문이 또 나옵니다. var에 명시된 변수는 문자형이더라도 트랜스포즈를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var에다가 또 1에서부터 4까지만 명시를 해주면 qtr1부터 qtr4만 이제 행으로 내리겠다라는 소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는 컬럼 2도 있었는데 걔가 안 나오죠. 네. 그러나 여전히 얘는 나오죠. 네. 뒤에 나옵니다. 얘 어떻게 제거하는지. 그 다음에 저희는 이렇게 네임이라고 두고 싶지 않잖아요. 네임이라고 두지 않고 이거를 피리오드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또 피리오드로 바뀌고 점점 계속 첨삭을 해가면서 원하는 결과 표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다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랜스포즈의 각 옵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 2에 이렇게 이제 여전히 컬럼 1이라고 자동으로 명명된 변수명이 있잖아요. 보기 싫잖아요. 이것을 어마운트로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보면은 이때는 네임을 이미 피리오드로 써버렸기 때문에 또 바꿔야 되는데 네임 뭐2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로테이트 2에다가 리네임이라는 옵션을 써서 컬럼 1을 어메인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리네임과 이제 트랜스포즈 네임의 옵션은 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얘는 변수 하나만 바꿀 수 있으니까 만약에 두 개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리네임을 사용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또 네임이라는 걸 아예 안 쓰고 리네임은 두 개, 세 개, 네 개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다 해결하셔도 돼요. 왜냐면 서로 같은 역할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이제 프락프리크를 통해서 피리오드별로 한번 빈도 분석을 해봤는데 웬걸 이제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기부 횟수가 다 124로 똑같아요. 이건 왜 이렇게 되냐면 결측값도 마치 기부를 한 것처럼 어쨌든 행이 존재해버리니까 QTR1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이제 QTR1에 점 이렇게 있으니까 이 행이 얘가 있어버리니까 이게 얘도 횟수가 집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이런 식으로 결측값으로 불러 들여온 것들을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음, 어떻게 제거를 하냐라고 하면은 웨어저를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어마운트가 결측인 것을 제거하겠다라고 어, 기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즈 자체 내에는 웨어 기능이 없지만 데이터셋의 웨어 이퀄 옵션을 통해서 행들을 제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no missing value, 그 missing value들이 사라짐으로써 프락프리크를 통해 가지고 원하는 결과표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다음 시나리오인데요. 그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있고 고객별로 아이디가 쭉 있어요. 그 다음에 합계도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가로로 긴 데이터가 있는데 음, 이렇게 세로로 긴 데이터를 만들고 싶어요. 5번 고객은 5월에, 6월에, 9월에, 12월에만 샀네요. 그래서 4번 등장한 거고 10번 고객은 3, 4, 5, 6, 7 이렇게 돼 있어서 또 계속 등장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세로로 긴 데이터로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긴 데이터는 실제로 아까 가로로 긴 데이터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로로 긴 데이터를 가로로 긴 데이터로 떻게 바꾸냐라는 거죠. 제가 아까 앞서 말씀 잘못 드렸는데 이게 이제 원하는 데이터인 거, 디자이어 바꾸고 최종 결과 데이터인 거고 실제로 주어진 거는 이런 식으로 세로로 긴 데이터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로로 긴 거를 가로로 길게 어떻게 바꾸냐? 그것도 트랜스포즈를 사용해서 라고 했을 때 세로로 긴 데이터는 총 101개의 관측치가 있대요. 그랬을 때 이제 세로로 긴 데이터를 annual orders라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딱 해보면은 음, 원하는 결과가 아니죠. 지금 엉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행과열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컬럼 1부터 컬럼 101까지 이 생성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즉 101개의 행이 그냥 101개의 열로 전치가 돼버린 상황이에요. 저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죠. 먼스 해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만 하고 그 뒤에 토탈도 넣을 거잖아요. 예, 이렇게만 필요한데 지금 이상하게 열이 만들어져 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커스터머별로 이제 고객별로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바이에다가 커스텀 아이디를 넣어줄 것이고요. 그래도 좀 뭔가 부족해요. 이거는 이제 주문 달이죠. 주문 달. 그다음에 그 달의 주문량. 그러니까 월과 주문량이 이렇게 계속 행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을 변수로 올려야죠. 네. 그랬을 때 id에다가 other months를 넣어주면은 그 id에라는 명령문은 어, 그 값을 변수로 올려라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5번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6월, 9월, 12월 동안에 거래를 했었기 때문에 5 언더바 5, 언더바 6, 언더바 9, 언더바 12 이렇게 변수로 올라온 거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그때 발생한 세일즈량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아이디로 지목된 값들이 숫자형이라서 변수 이름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언더바가 먼저 붙었습니다. 왜냐면은 변수명 규칙에 따라서 숫자가 먼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56, 90이라는 게 이제 언더바가 붙어서 자동으로 생성됐는데 실제로는 또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된 걸 쓰고 싶지 않고 5월달, 6월달, 9월달, 12월로 쓰고 싶겠죠? 그럴 때는 네임 변수를 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면은 네, 프리픽스라는 것은 접두사라는 뜻입니다. 접두사. 접두사라는 옵션을 통해서 그거를 언더바 대신에 먼스로 바꾸라. 왜냐면 이 뒤에 숫자들은 월을 의미하니까 어, 언더바 하이픈만 이제 그 원수로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서 언더바 네임은 지우고 네. 근데 이렇게 이제 프린트를 해봤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그 왜 변수들이 이제 연속되게 존재하지 않냐라고 하니까 지금 보면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나오고 싶은데 지금 5월, 6월, 9월이 먼저 나왔죠. 이제 변수들은 사실 처음 생성된 순서대로 쌓여지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숫자가 좀 섞여서 나오는 건데, 왜냐면은 5번 고객이 5월, 6월, 9월, 12월이 존재했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생성된 거고, 그 다음에 10월 달 고객이 3월부터 이제, 어, 거래가 있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변수의 순서가 우리 마음에 들진 않지만 섞여서 나온다는 거죠. 이걸 그러면 어떻게 정렬을 하냐? 변수에 등장하는 순서를 정렬을 어떻게 하냐라는 것은 그 프락 프린트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력할 때 정렬을 해서 출력을 해도 되는데, 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셋 annual orders라는 데이터셋 자체에서도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 자체에서 순서를 바꿔주면은 굳이 매번 출력 때마다 이런 그 조건을 달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순서가 1부터 12까지 가지런히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이제 데이터셋의 변수를 어떻게 리오더 하냐라고 하면은 바로 retain이라는 명령문을 사용하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1장에서 배웠을 때 retain은 초기 값을 설정하는 명령문이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초기 값을 설정할 수도 있지만 그 변수의 어떤 등장하는 순서를 매기는 데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retain이라는 걸 쓸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좀 주의사항이 이제 기존 셋에 있는 데이터의 변수가 아니라 데이터 스텝에서 신규로 생성된 변수는 retain 문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새 변수는 매 반복씩 초기화되어 오류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안내문인데, 조금 한번 읽어보시고,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스텝에서 새로 생성되는 변수에 대해서는 retain을 적용했을 때 좀 잘 안 먹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인풋 데이터에 이미 있는 그 변수에 대해서만 순서를 이렇게 재정렬할 때 retain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변수의 순서대로 정렬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프라 컨텐츠를 하게 되면, 프라 컨텐츠는 이제 해당되는 데이터셋의 그 디스크립터 포션, 변수적인 변수 테이블에 대한 그 설명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근데 설명 보여줄 때 이 반음이라는 옵션이 없으면 변수가 알파벳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나와요. 알파벳 순서대로.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데이터셋에 저장되어 있는 순서 그대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반음이라는 옵션을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음 옵션은 데이터셋 배치 순서대로 보여줌. 반음 옵션이 없으면 알파벳 순으로 재정렬하여 보여준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반음이라는 옵션을 쓸지 안 쓸지도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프락 프린트를 이렇게 간단하게 해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순서대로 나오고 있죠. 왜냐면은 이때 이 바라는 점점점 이런 문구가 왜 없어도 이렇게 정렬이 잘 됐냐면 이미 annual orders 자체에서 정렬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각 재정렬 재구성 방법의 장점이 뭐냐? 이 트랜스포즈를 사용했을 때는 이제 복잡한 코드가 이제 간소화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어, 매우 적은 코드로 이제 전 리스트럭칭 재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전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반면에 데이터 스텝을 사용하게 되면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장점이 뭐가 있냐면 멀티 데이터셋을 생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의 그 요소들을 아웃풋에다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irst 점, last 점 프로세싱을 사용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트랜스포즈보다는 복잡한 데이터 조작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엑서사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면은 이제
오더스 QTR1은 고객별 1, 4분기 월별 매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월달, 2월달, 3월달에 대해서 고객별로 매출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가로로 긴 데이터입니다. 1부터 3까지밖에 없어서 3월달까지밖에 없어서 좀 그렇게 가로로 길게 보이진 않는데 이제 가로로 긴 데이터예요. 왜냐면은 하나의 고객에 대해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 세로로 긴 데이터로 만들 건데 그때 트랜스포즈를 사용하라고 했고요. 새로 생성할 데이터셋은 QTR1으로 명명을 할 것이고 그 QTR1에 담겨 있을 변수는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세로로 긴 데이터를 출력을 할 것인데요. 이제 클라우드셋스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자, 프락 트랜스포즈 들어갑니다. 프락 트랜스포즈 하고 데이터 한 다음에 기존에 있는 오리온 라이브러리에 있는 others qtr1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새로 생길 데이터셋의 이름은 그냥 qtr1, 임시 라이브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qtr1을 적어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rename 한 다음에 자동으로 생성되는 변수명에다가 sales amount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month 여기 보면은 얘도 자동으로 생성될 것이고 얘도 자동으로 생성되는데 그때 이제 얘가 그 core 1으로 들어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언더바 네임이 이렇게 될 건데 이런 게 아니라 month로 바꾸고 core 1이 아니라 sales amount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얘는 그 네임 트랜스포즈의 네임 옵션을 가지고 바꾼 거고 얘는 리네임 옵션을 가지고 바꾼 거죠. 그래서 바꾸고 고객별로 이제 세로로 긴 데이터셋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쭉 블록 잡고 실행을 해보면 저희가 원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여기 결측도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면 뭐 결측을 없애라는 말은 없었기 때문에 이게 결측을 그대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레벨 2는 한번 직접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리뷰까지 한번 마치고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8장을 해봤는데요. 보면은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이제 데이터셋을 재구성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였냐면은 첫 번째 데이터 스텝을 이용하는 방법. 데이터 스텝에 어레이와 두루프를 사용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즈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락 트랜스포즈를 사용할 때 그룹핑하고 싶은 변수는 어떤 명령문에다가 썼죠? 뭐뭐별로. 그러니까 저희가 그 반복 이제 고객별로 반복을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by 스테이트먼트 뒤에다가 반복하고 싶은 그룹하고 싶은 변수명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락 트랜스포즈 스테이트먼트 이제 값으로 보내고 싶은 변수를 var 뒤에다가 명시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변수를 트랜스포즈 한다는 거는 결국 변수를 값으로 이렇게 트랜스포즈 한다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그 열을 행으로 이때는 바 뒤에 명시하면 되고요. 반면에 이제 행을 열로 보낼 때는 id 변수로 보내고 싶은 변수를 id 뒤에다 명시하면 됩니다. id를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how can you keep 어떻게 막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 observation 그 missing value 결측값을 관측치로 이제 추출하는 것을
막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웨어 데이터셋을 통해서 결측치는 제외하고 아웃풋한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즈 옵션을 통해서 그 new 컬럼을 생성할 때 순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프락 트랜스포즈에서는 변수 순서를 재정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no인데요. 다만 이제 앞서 배웠듯이 프락 트랜스포즈로 이제 데이터셋을 가로를 세로로 또는 세로를 가로로 바꾼 다음에 데이터 스텝을 통해서 리테인 문을 작성하여서 리오더 변수명을 변수의 순서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리오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즈를 하고 데이터 스텝을 또 추가로 더 해서 변수 정렬을 해야 된다. 트랜스포즈에서 한 번의 변수 정렬까지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6번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8장 마치도록 하고요. 좀 제가 설명을 많이 부족하게 했는데 좀 한번 각자 책도 한번 보시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부족한 강의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